네, 이번 시간에는 계산 문제를 풀이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 체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주요 물리량만 확인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계는요, 우리가 질량계와 중량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량계 먼저 나와 있어요. 질량이란 매스의 앞글자를 따서 M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때 단위로서 그람 혹은 킬로그램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킬로라고 하는 자는 접두어죠. 그래서 접두어로서 10의 3승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람에 비해서 킬로그램이 10의 3승만큼 더 큰 단위 체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량이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변의 그러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호로서는 로우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때 단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밀도라고 하는 정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밀도란 단위 최적당 유체의 질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빽빽한지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고 단위를 유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단위 최적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단위로서는 1m 3승당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m 3승당, 당은 무조건 기준되는 포인트는 분모에 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질량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분자에다가는 질량의 단위 체계인 킬로그램을 대입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밀도, 로우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살짝 더 낮은 단위 체계로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네, 얘는요, 사실상 위아래에다가 10의 3승만 빼가지고 고려를 해주셔도 똑같은 단위 체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람 퍼 리터라고 써도 얘는 뭐다? 밀도에 대한 단위 체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용적, 부피라고 하는 것은요, 미터 3승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리터 단위도 씁니다. 우리가 막 1리터, 2리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때 유체에 대한 용량, 양 자체를 리터 단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1000m가 1m 3승입니다. 따라서 1m 3승이 10의 3승이니까요. 얘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환산 공식 그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킬로그램과 그램은 무조건 킬로라고 하는 요 접두어 10의 3승 차이가 나고 미터 3승과 리터 보니까 얘도 10의 3승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위아래 전부 다 10의 3승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단위 체계도 밀도 단위다라는 것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로 물에 대한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에 대한 밀도는 1atm과 4도씨의 경우에는 1000이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직 요 뉴턴이라고 하는 요 중량계의 단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힘에 대한 단위를 보면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 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에 대한 밀도가 무조건 1000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의 밀도는요, 얘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 자체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무조건 1000.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거 작은 단위 체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g per 리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상수값은 변동 없습니다. 왜냐? 위아래 전부 다 10의 3승만큼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비체적이란 단위 질량당의 유체의 체적으로 밀도의 역수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스몰 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때 정의를 보니까 단위 질량당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단위 한번 써볼까요? 단위 질량당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가야 하는 것이 그람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체 최적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분자에 올라가는 친구가 무슨 단위라고요? 최적에 대한, 즉 부피에 대한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이때 단위는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의 단위로서 밀도에 대한 역수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우분의 1이다라고 표현해 주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얘를 리터 퍼 그램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밀도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중입니다. 비중은 스몰 s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비중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액체 비중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증기 비중, 기체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중이란 기준이 되는 물질의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를 말하며 무차원 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밀도에 대한 비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이 되는 물질에 비해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중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씨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의 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의 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기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공기에 대한, 공기를 1로 봤을 때에 그 해당 물질, 그 가스에 대한 분자량을 대입해서 밀도의 비를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액체 비중, 기체 비중 전부 다 1이다 라고 한다면 각각 물과 같다 혹은 공기와 같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은 물질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무게 자체가 물보다는 더 무겁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체 비중이 1보다 큽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기체 자체가, 그 가스 자체가 공기보다는 더 분자량이 크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공기보다는 무겁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물과 공기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무게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중이라고 하는 척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물의 밀도는 사도시에서 물의 밀도 무조건 몇이라고 했었죠? 100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로우 W라고 하는, 로우 워터라고 하는 자리에 1000이라고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위 뭐라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해당 물질에 대한 밀도를 대입해 줄 건데 이때 단위 뭐라고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얘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상쇄됩니다. 그래서 상쇄되기 때문에 단위는 없다, 무차원의 수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에 있는 감마라고 하는 요 단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 밀도는요, 기체 비중은요, 0도씨 1기압 공기를 1로 봤을 때의 밀도의 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S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분의 기체의 분자량을 의미합니다. 우리 분자량에 있어서는 단위 무조건 무차원의 수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1몰 당의 그람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람 퍼 몰로서 단위를 써줄 수가 있는 거고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무엇일까요? 우리 커다란 공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21%는 산소가, 그리고 그 중 79%는 질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때 산소에 대한 분자량은 32다라고 했고요. 얘가 0.21, 즉 21%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질소도 같이 있대요. 질소 분자량은 28g per 몰이고 여기에서 79%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0.79 바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정수화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얘가 29라고 하는 수치로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공기에 대한 평균 분자량은 무조건 29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29분의 m 되셨죠? 그리고 그 위에 m 올려주시면은 단위 어차피 똑같이 분자량이기 때문에 그람 퍼 몰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없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단위가 없다. 비중은 무차원의 수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본계 평균 분자량 이거 구하는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학개론 하시는 분들은요, 기체 비중, 얘는 다시 말해 증기 비중이라고 하거든요. 요 기체 비중 굉장히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공기 평균 분자량 어떻게 구했는지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체 비중은요, LNG, LPG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LNG, LPG, 우리가 도시가스, LNG죠. 이때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면서 이때 주 성분이 CH4 메탄이 됩니다. 메탄의 경우에는 해봤자 얘는 12 플러스 4니까 16밖에 안 나와요. 증기비중 값은 29분의 16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증기비중이 1보다 작으니까 누설이 됐을 때 공기보다 어떻다고요? 그쵸? 가볍다. 그래서 천장 위로 뜰 겁니다. 그리고 LPG의 경우에는 액화 석유가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 성분은요, 프로판가스라든지 혹은 부탄가스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프로판만 대입해서 증기 비중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1보다 더 큰 숫자를 가지게 돼요. 왜냐? 12 곱하기 3 벌써 36이잖아요. 29보다는 당연히 클 겁니다. 그래서 29분의 m 해주시면 이 증기비중 값이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가스 자체가 누설됐다라고 한다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전부 다 가라앉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LPG 사용하나요? LNG 사용하나요? 전부 다 LNG 사용하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LPG는 만약에 누설됐을 때 바닥으로 깔리니까요. 훨씬 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에도 폭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다 그냥 도시가스로 LNG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힘입니다. 힘은 폴스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때 이 힘은요, 사실상 물체 1kg짜리의 이 물체를 가속도로 1m/s 제곱에 대한 가속도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힘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힘이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을 얘기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먼저 F는 ma,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에서 많이 들어봤던 공식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F는 ma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의 질량값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거고, a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다라고 했었죠. 이 가속도는요, 단위 시간당의 속도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 간단하게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표현을 해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에 대한 단위로서 따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뭐 출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단위 체계에 대해서 한 번씩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게 바로 힘에 대한 단위다. 네, 이전에 우리가 질량계와 중량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질량계는 말 그대로 그냥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 단위는 그람 단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킬로그램 혹은 그람으로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물질이 그냥 같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측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람으로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지구에서 측정을 한 값이다. 그러면 얘는 중량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힘에 대한 단위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킬로그램 펄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힘의 체계, 힘의 단위로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킬로그램 펄스라고 하는 단위는요, 여기서의 펄스는 말 그대로 그냥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몇이에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G라고 그냥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때 무조건 9.8 혹은 9.81 수치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펄스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즉 1kg 펄스는
요 안에 이미 중력 가속도 9.8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8 뉴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요?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통일한 물질을 가지고 달에서 쟀을 때와 지구에서 쟀을 때 당연히 저울은 다른 침을 지시를 할 겁니다. 왜냐?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달의 중력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에 의한 중량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값은 중량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때는 힘에 대한 단위 체계로서 적용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어디에서 재던지 똑같은 항상 변함없는 값은 질량계로서 질량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 어떤 가속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그러면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몸무게라고 했을 때 너 몇 킬로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실상 킬로그램에 대한 단위로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지구에서 저울을 가지고 중량을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몸무게에 대한 단위는 무조건 킬로그램 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난 50kg야 그러면 50kg 중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량계와 중량계를 쭉 한 번씩 훑어봤습니다. 우리 힘에 대한 단위로서 중량을 표현하고 이때 뉴턴과 킬로그램 펄스에 대한 단위 체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